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미리 말했던 것처럼 영어의 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오형식 설명에서 보여드렸던 문장 기억하실까요? 여기 보면 윗문장과 아랫문장은 사실상 뜻은 같은데 형식이 다르죠? 윗문장은 삼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목적어를 한번 볼게요. want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의 단어가 아닌 She will be happy 라는 이 형식의 문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문장은 오형식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의 단어가 아니라 to be happy, 투부정사 플러스 동사, 그리고 보호로서 형용사의 묶음이 와 있어요. 윗문장에서 that 이하를 절, 그 중에서도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아랫문장에서 to 이하를 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구가 아닌 절에 대해서 먼저 보는 이유는 이 구가 사실은 절에서 나온 애라서 절을 먼저 이해하면 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를 갖는 문장인데 크게는 등위절, 주절, 종속절이 있어요. 쉽게 설명해보자면 등위절은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문장이고요. 주절은 주인공 문장, 그리고 종속절은 주절에 종속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등위절에 대해서는 접속사 영상을 따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셋 중에서 주절과 종속절, 특히 종속절을 중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종속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애라서 얘를 잘 이해하면 영어의 수준을 훌쩍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종속절의 뜻이 무엇이냐? 종속이 되는 문장이에요. 종속이 된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속한다라는 의미인데 바로 주절에 종속이 되는 문장, 즉 주절에 속하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절이 뭔지도 같이 알아봐야겠죠? 바로 예시를 하나 볼게요. Because I studied hard, I passed the exam. 나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시험에 통과했다. 여기서 study는 일형식 완전 자동사로 쓰였는데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일형식의 문장과 삼형식의 문장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I passed the exam이 없이 Because I studied hard만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온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I passed the exam까지를 써줘야 온전한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즉, Because I studied hard는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 형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I passed the exam이 없이는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단독으로는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없고 다른 문장, 즉 주절에 속한 상태로만 써야 하는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I passed the exam은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고 이 문장만 따로 써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써도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 되는 문장을 주인공 문장, 즉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속절과 주절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를 보면 종속절에 무언가 하나가 더 있어요. Because,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종속절은 종속 접속사 플러스 문장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종속절은 전체 문장 내에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because가 이끄는 절이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사절입니다. 이렇게 종속절은 근종속절이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영어의 품사에는 8가지가 있었죠? 종속절이 8가지 품사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3가지 품사 역할을 해요. 다행이죠? 바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종속절의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절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어떻게 알아서 적절하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은 종속절이 전체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종속 접속사 뒤에는 어떤 형태의 문장이 오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명사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사절은 종속절이 명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명사는 문장 구성 성분 중에 어느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주목보로 외웠어요. 그런데 이 종속절을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 접속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사절로 만들어주는 접속사를 써야 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접속사로 명사절이 된 문장은 보통 무엇 하는 것으로 해석해주면 편해요. 가장 먼저 대절을 볼게요. 사실 이 that 같은 경우는 명사절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녀석인데 이 that이 문장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뒤에 어떤 문장이 오는지를 보면 돼요. that절이 명사절로 쓰일 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여기서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1에서 5형식 중 하나의 완전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문장인데요. 바로 예를 볼게요. That she will come is good thing. 그녀가 올 거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That she will come이 주어, is가 동사, the good thing이 보어인데 then 이 하절이 주어 자리에 있죠?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절이 바로 명사절이 됩니다. 그녀가 오다라는 문장에 that이 연결되어 명사화되었고 그녀가 올 것이라는 명사로 뜻이 바뀌었어요. that절은 또 분석해보면 she가 주어, will come이 동사로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에요. 두 번째로 what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쓴 이유는 뒤에 나올 의문사 what절과 구분하기 위해서고요. 이 관계대명사 what절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해석은 무엇 하는 것으로 해주면 되는데 바로 예시를 보면 I will do what I want to do.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이다. 여기서 I가 주어, will do가 동사이고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what I want to do. 절이 곧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혹은 나는 하고 싶다라는 문장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명사로 바뀌었고 I want to do 라는 문장을 또 분석해보면 두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임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의문사절은 그 안에서도 종류가 또 많아요. 의문대명사절, 의문형용사절, 의문부사절이 있는데 슬슬 머리가 아파오죠. 그런데 종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의문사절의 특징은 의문사의 의미, 예를 들면 어디서, 무엇, 누구 등등을 넣어서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I don't know what I have to say. 그런데 앞에서도 what이 이끄는 문장을 하나 보았었죠. 앞서 본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었다면 여기 what은 의문사 what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해요. 단지 관계대명사 what은 뜻이 따로 없이 무엇 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의문사 what은 무엇이라는 뜻을 넣어서 해석을 해줘요. 이 문장도 보면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여기 보면 무엇이라고 의미를 살려줬죠. 또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I가 주어, don't know가 동사, what I have to say가 목적어라서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한다를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라는 명사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if whether가 있습니다. if whether가 이끄는 절이 명사로 쓸 경우 뒤에는 온전한 문장이 오고 무엇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if를 만약 무엇이라면
의 조건절 접속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예시는 뒤에 부사절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if의 경우 명사절로 쓸 경우에도 주어 자리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명사절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형용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용사의 역할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용사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는데요. 아마 형용사절보다 관계사절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종류를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거 보면 낯이 익지 않나요? 앞에서 보았던 의문사절이랑 종류도 거의 같고 뒤에 나오는 문장의 형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절이 의문사절인지 관계대명사절인지를 잘 구분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하나씩 예를 보도록 할게요. I have a friend who is an English teacher. 나는 영어 선생님인 친구가 있다. 이 문장을 보면 I가 주어, have가 동사, a friend가 목적어인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즉, 후 이하의 절은 다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와 같은 문장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장을 봤더니 주어가 없이 불완전하네요. 바로 friend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영어 선생님이다 라는 문장이 friend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바뀌어서 영어 선생님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예시도 보면 I have a friend whose mother is a teacher. I like the house where I live. 여기서도 보면 각각 완전한 문장이 앞에 friend와 house를 수식해주고 있고 형용사절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어머니가 선생님인 친구가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사는 그 집을 좋아한다가 됩니다. 사실 덧붙이자면 관계형용사 뒤에는 완전한 형식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mother 앞에 friends가 생략되어 있어서 100%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머리가 힘들어지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의 가장 큰 특징은 접속사의 의미가 중요해서 접속사를 100% 해석해줘야 한다는 것과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인데 예로는 if, although, while, because 등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if를 한번 볼게요. if가 앞에 명사절에서도 예시가 나왔었는데요.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if는 부사절일 때는 만약 무엇라면 이라는 조건절로 해석이 되고요. 명사절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I will stay home if it rains tomorrow. I don't know if it will come tomorrow. 여기서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문장을 각각 분석을 해보면 I가 주어, will stay가 동사인데요. stay가 머무르다라는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문장 구성 성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home도 부사로서 구성 성분에 포함되지 않고 if 이하절 역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에서 if는 만약 무엇라면의 의미였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머무를 것이다가 됩니다. 이번에는 다음 문장을 봐볼게요. 분석을 해보면 I가 주어, don't know가 동사고 if 이하절이 know의 목적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if는 know의 목적어가 되고
목적어 역할을 어떤 품사가 한다? 바로 명사. 그래서 명사절이 됩니다. 해석을 하면 나는 내일 그가 올지 안 올지를 모른다가 되겠죠? 이렇게 같은 if로 연결된 절이라고 해도 어떤 절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면 if가 조건부 부사절로 쓰일 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will rain이 아닌 rains가 됩니다. 오늘 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절은 설명하려면 더 할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제 문장에서 절을 많이 보면서 이 절이 어떤 절일까를 찾아보며 연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럼 다음에는 이 절을 짧게 줄여놓은 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